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7학년도 전공역사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소원 성취하셔서 꼭 합격하셔가지고 역사 교사의 길을 가시기를 여기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희소고시학원 샘플러스에서 전공역사 강의하는 이순권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오늘이 전공역사 임용고시 설명회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잠깐 우리 클래스를 설명하면은 여러분 교실 선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여기 누적수, 그러니까 수강생 수는 쭉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실 선배들이 한 10,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자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전국 국공립 중고등학교에 최소한 한 분씩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발령받으시면은 아마 이렇게 같은 우리 교실 동료, 일종의 합격 선배 후배, 발령 선배 후배가 되겠죠. 아마 이렇게 만나시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했고, 요게 이제 가이드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강으로 들으실 테니까 그걸 이렇게 출력하시거나 아니면 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출력하시거나 화면을 통해서 그때그때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 정지하시고 출력하고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내용이 조금 많아서 여러분 혼자서 보시는 거는 여러분한테 맡겨드리고 제가 요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몹시 많아서 거의 1시간 내외 될 거예요. 아주 여름 끝하면은 조금 60분 전에 끝나고 아니면 조금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배속으로 들으면 조금 빠르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학년도는 2027학년도예요. 연도는 2026이지만 학년도는 1년 이렇게 먼저 나갑니다. 그렇게 해당하시고. 그럼 먼저 여러분은 이제 출력을 하셨죠. 전체적으로 오늘의 설명의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파트. 하나는 출제 경향, 문제 분석이라든가 출제 경향. 그냥 통틀어서 출제 경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두 번째는 공부 방법입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세요. 학습 방법. 세 번째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드린 강의 안내 그런 거 정도라면은 대체로 오늘의 설명회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분석, 출제 경향 분석, 그 다음에 학습 준비, 공부 방법, 그 다음에 강의 안내 그렇게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중요한 거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이렇게 출력을 해왔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일단 앞부분은 여러분이 쭉 보시면 되고 15쪽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모집 인원하고 경쟁률인데 일단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저기 한 2, 3주 전에 본 25년 즉 26학년도 경쟁률은 7. 이렇게 82 정도, 7 앞만 볼게요. 7이고 그다음 작년은 10대 1, 10.67 정도 되죠. 7.82에서 10.67이고 재작년이 24학년도는 11.45에서 과거로 가면 갈수록 경쟁률이 높고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현재로 보면 할수록 경쟁률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잘하면 내년에는 5대1, 4대1 그렇게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경쟁률은 점점 줄어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 역사 교사가 될 가능성은 그만큼 많아진다. 예전에는 거의 20대 1 넘어간 적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5대 1까지 줄면은 그만큼 문호가 개방된 거겠죠. 경쟁률을 알아봤고 요 경쟁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판서돼 가면서 오늘 판사가 조금 서너게 됩니다. 조금 판사라고 이동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보시건 아니면 한 달 혹은 세 달 혹은 6개월 뒤 혹은 10개월 뒤 아니면 내년 11월 말에 시험 보시건 간에 분포도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커트라인에 은하수처럼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다 할게요. 자, 컷이에요. 예, 컷이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은하수처럼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빨간 걸로 할까요?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대략 80% 정도가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내공이 높으신 분들이고 여기는 조금 막 시작하거나 좀 여러 가지로 공부할 시간이 없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이 되겠죠. 물론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 이제 좀 적겠지만 그냥 제가 편의상 그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격전터는 여기에요. 여기 순위는 저기 미니멈으로 하면은 1시간 단위로 순위가 바뀌어요. 마라톤으로 치면은 1시간 단위로 바뀐다. 그러니까 오늘 10시에 요 순위가 여기 안에 있을 때 등수가 11시에 또 다르고 12시에 다르고 또 오후 3시에 다르고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언제 시험을 봐도 오늘 봐도 한 달 있다 봐도 6개월 있다 봐도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여기서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그냥 말로만 할게요. 판서 조금 줄이고 크게 교육학이 있고 전공인데 전공은 역결은 한국사, 서양사, 중국사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교육학, 역결은 한국사, 중국사, 서양사.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교육학까지 하면 교육학에다가 역결혼에다가 세 개니까 5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교육학, 역결혼, 한국사, 서양사, 중국사. 요거를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1시간 단위로 바뀌니까 되도록이면 시간 내서 꾸준히 공부하시라. 당연한 말이지만 잘 안 되시더라고요. 부탁을 드리는데 잘 안 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이 좀 많으니까 중간에 조금 이렇게 버거워하시는데 이거는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는 데까지 공부하다가 시험 보시면 돼요. 하는 데까지.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는 거의 없어요. 전혀는 아니겠죠. 거의 없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면은 우리 80점 만점에도 100점이라고 합시다. 100점 만점에 공부하면은 한 80점 정도는 계속 유지해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맞기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왜 100점을 못 맞지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80점을 가령 예를 든 거예요. 유지하시면 돼요. 유지. 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은 80점. 근데 안 하시면은 70점, 60점 그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100점을 머리에 목표로 설정하시는 건 좋지만 대체로 일정한 선을 유지하시면은 거의 합격합니다. 그래서 만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여기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니까 계속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단 두루두루 하셔야 돼요. 음식으로 치면은 편식하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교육하기 싫어. 등한시하지 마세요. 나는 중국사가 왠지 싫어. 그러면 그만큼 다른 거는 10번 봤는데 중국사는 뭐 다섯 번밖에 안 봤다. 그러면 이제 중국사를 우리가 무시하죠, 소홀히 하죠, 홀대하죠. 반드시 시험장에서 그 과목이 여러분한테 복수합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두루두루 공부하시다가 시험 보시면 돼요. 계속 두루두루 하다가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단위로 순위가 왔다 갔다 해요. 격전장입니다. 여기가 고지.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쟁률과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말씀드렸어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다. 오케이? 예. 하느냐 안 하느냐 잘 기억하세요. 네. 그럼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경쟁률과 관련해서 했고 넘어가면은 17쪽이 될 거예요. 올해 2, 3주 전에 봤던 올해 출제 그 경향입니다. 17쪽에 대개 A형 40점, B형 40점, 도합 80점이고 배점을 보면은 A형은 2점짜리가 1번에서 4번까지 4개, 이른바 기입형이에요. 나머지 밑에 12번까지는 8문제는 이제 서답형이라고 합니다. 전공 B도 마찬가지예요. 2점짜리가 기입형, 나머지는 서답형 그렇게 되는데 이론상 기입형은 가로넣기고 서답형은 이제 문장으로 쓰는 건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것저것 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 그냥 뭐 이런 게 좀 나왔다 정도로 하시고 어차피 볼 테니까 막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거기 아마 A형의 4번 소도와 원화 화랑제도 이것이 아마 한문일 거예요. 한문. 그래서 보통 한문은 예년에 2-3문제 나오는데 보통 3, 4년 전까지는 최근에 그냥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한 문제, 그 전까지는 최소한 2문제는 나왔는데 그냥 한 문제 정도 나왔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적중 내역을 쭉 보면은 거기 이제 A형의 3번하고 B형의 1번은 그 문제 구성상 그 뭐 어디 교재 어디 있다라고 말하기 힘든 좀 그런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단어나 그런 거는 있지만은 그래서 그 2개 빼고 B형 밑에 맨 아래 보면은 총 23문항 중 모의고사에서 16개, 문제풀이에서 하나, 그 기본교재에서 4문항 정도 출제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23문항이니까 2개 빼면은 21문항 정도가 우리가 교실에서 다루었던 그런 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보통 한 19문제에서 20문제 정도가 모의고사에서 나오는데 올해는 자료가 좀 색다른 자료가 많고 그래서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2-3문제 줄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디테일한 거는 넘어가면 하나하나 해설할게요. 1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유형에 동그라미 1번이 기입형이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서술형 또는 서답형인데 2번 겁니다. A형 1번하고 A형 12번인데 기본적으로 기입형은 결국 단어로 쓰는 거예요. 뭐 기전체니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서술형은 문장으로 쓰는 건데 그러나 여기에 라를 보면은 역시 가로놓기죠. 따라서 그 출제 경향과 관련해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입형하고 서술형 큰 차이가 없다, 섞여 있다
그래서 크게 배점 차이만 있을 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원래 이거 지키려고 한다면은 그 동그라미 2번, A형 그 11번, 그거는 가로놓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돼요. 처음에 초기에는 몇 년, 1, 2년은 이 원칙이 지켜졌는데 지금은 그냥 출제하다 보면은 가로놓기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서술형, 서답형에서도. 그러니까 그리 크게 기평, 서술형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뭐 2점, 4점, 배점 차이 정도고 그냥 가로놓기 나오면 가로놓기 단어 쓰시고 또 문장으로 쓰시오 그러면 뭐 쓰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다음에 19쪽을 보면은 올해 출제 경향인데 몇 개 스킵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면 23문항 중에 역결은 5, 나머지 한국사, 서양사, 중국사는 6인데 아마 27학년도에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기존 룰은 6, 7, 4, 4, 1, 1이었었어요. 역결은 6, 한국사 7, 중국사 4개, 서양사 4개, 그 다음에 일본사 하나, 기타 아삼사, 뭐 인도, 동남아시아사나 이슬람 그런 걸 말합니다. 기존의 표준 패턴이 6, 7, 4, 4, 1, 1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패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6, 6, 6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계사가 엄청 많아진 거죠. 그리고 배점도 4과목으로 나눠서 균등하게 80점을 4분의 1로 나누면 20점이죠. 역결은 20, 한국사, 서양사, 중국사다 20인데 요거는 아마 당분간 유지될 것 같아요. 3번 모두 철저한 자료 제시형, 자료를 분석해서 무엇을 묻는지 캐치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답을 쓰시는 겁니다. 가령 루터의 종교개혁이면 자료가 나오면 아 이거 루터의 종교개혁인데 그 중에서도 루터의 핵심 주장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런 건 이제 의인설이거든요. 그래서 답을 의인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냥 증문즉답이 아닙니다. 루터의 핵심 주장을 쓰시오. 칼뱅의 핵심 주장을 쓰시오. 예정설이죠.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자료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스킵해서 6번 한문 사례는 한 문항 출제됐다. 본래는 관례상 한두 문제, 많을 땐 3문제까지도 나와요. 니은 보통 한국사 부분에서 출제되지만 중국사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유하지 마시고 그냥 한문으로 하면은 한국사건 중국사건 번역만 하면 돼요. 그리고 번역만 하면 답이 되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어쨌든 7번 난이도는 이번에 표면상은 조금 무난해요. 9등급으로 나눴을 때 중상급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쉬웠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또 못 봤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외형상은 중상이지만 실제로는 난이도가 또 높아져서 상하, 그러니까 상상, 상중, 상하 조금 높아서 컷이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디테일한 거는 제가 샘플러스에 이번에 기출문제 요번에 본 거 해설한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이 디테일한 거는 그렇게 돼서 변별력이 조금 뛰어난 편입니다. 7번의 니은을 보면 쉬운 문제, 적당히 어려운 문제가 골고루 섞여 있어서 내공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쉬운 문제, 적당히 어려운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그렇게 이제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이 중에 당락의 핵심이 되는 것은 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는 누구든지 다 쓰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거의 못 써요. 그래서 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은 그런
해일수록 뭐라 그럴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9번을 보면 9번에 이제 기역, 그 한국사 시대별로 고대에서 현대사였는데 조선 말기가 빠졌어요. 원래는 6, 7, 4, 4, 1, 2라면 7문제가 나오면 고대사, 고려사, 조선전기, 조선후기, 조선 말기, 일제시대, 현대에서 딱 항상 이렇게 7문제 나왔는데 이번에는 6문제로 한 문제 빠지는 바람에 조선 말기가 빠졌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고대, 저기 삼국시대하고 남북국시대까지 합쳐서 고대, 고려, 그 다음에 조선전기, 조선후기, 조선말기, 일제시대, 현대 그렇게 나오는 게 표준 모델이었고 이 중에 6문제가 되면은 어디선가 하나 안 나오겠죠. 고려가 안 나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일제시대가 안 나오거나 그래서 그냥 그래도 어쨌든 한국사 공부하실 때는 고대, 고려, 조선전기, 조선후기, 조선말기, 일제, 강점기 그리고 현대사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딱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은 동그라미 3번이에요. 증문즉답이 아니라 자료 제시형이니까 문해력이 있어야 되고 문해력은 본인 수험생이 갖고 있는 팩트의 총량에 비례합니다. 팩트를 많이 알고 계시면 계실수록 자료가 잘 보여요. 그러니까 돋보기가 그만큼 커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팩트가 조금 부족하시면 문제가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좀 안개처럼 모호해요. 근데 팩트가 탄탄하시면은 이렇게 출제된 자료가 잘 보이니까 그냥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형성은 다 자료 분석, 자료 제시형인데 결국 보이지 않는 열쇠는 팩트, 그러니까 팩트 공부 많이 하시라 그래요. 임용고시가 좀 만만하지 않아서 백화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50분 정도 있다가 총 결론할 때는 좀 가시적이 될 텐데 좀 참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해발 1000쯤 되는 산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직 이제 골짜기에 접어들었으니까 능선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그러면 중간 정리하면은 1시간 단위로 순위가 바뀐다. 두루두루 공부하다가 하는 데까지 하다가 시험 본다. 첫 번째 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는 어쨌든 문해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체로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출제 경향입니다. 계속 출제 경향이 다음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수험 도서, 즉 출제위원들이 염두에 두는 도서. 제가 그것이 아마 20쪽일 거예요. 그 역결혼, 한국사, 세계사에서 쭉 해서 책을 제가 임의대로 골랐는데 이거 말고도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볼펜을 색깔별로 뭐 한두 개 정도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아주 A급 도서,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보는데 A급 도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역결혼은 처음에 책 2개입니다. 역사교육의 이론하고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에요. 여기 내용이 길어서 보통은 책의 그 표지를 보고 우리가 이론을 붙여서 이론은 청록책이라고 그러고 내용과 방법은 녹색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록책, 녹색책. 요거는 필독 도서입니다. 큰 거부터 할게요. 한국사는 내려오면은 일단 여기도 일단 2개입니다. 한국사 통론하고 한국사 길잡이, 보통 줄여서 한길이라고 그래요. 한 통은 팩트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팩트로 서로
단일 도서로서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나온 지는 조금 됐지만 팩트가 강해요. 그 다음에 한국사 길잡이는 연구도서인데 맥락이 있고 여기서도 제법 많이 출제돼서 이거 역시 기본 도서로 삼았습니다. 세계사로 오시면 앞에 세 개예요. 서계, 동계, 한중이라고 합니다. 서양세계론, 동양세계론, 한중, 한국이한 중국사. 중국사가 두 개죠. 동양세계론 거의 중국사예요. 그래서 청나라 때까지 왕조사는 동계를 보시면 되고 아편전쟁 이후는 한중을 보시면은 그런 대로 돼요. 그래서 필독도서, 역결혼 두 개, 한국사 어쨌든 두 개, 세계사는 세 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로 한번 번호를 붙여보세요. 그 이론이 1번, 내용과 방법이 2번, 한통이 3번, 한길, 한국사 길잡이가 4번, 그다음에 서계가 5번, 그다음에 동양사계론이 동계 6번, 한중이 7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요 7권을 90% 정도 87% 정도 합시다. 87% 정도 소화하시면은 수석은 몰라도 상위권으로 합격할 수 있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말고도 책이 조금 더 있어서 이제 세컨드 그룹의 책을 하겠는데 그거는 지금 호스트 그룹은 1에서 7번까지 있죠. 세컨드 그룹은 가나다로 할게요. 역결혼에 3개 있어요. 세 번째 역사교육의 2회 파란 책인데 3지원 그 다음에 책부터 하고 다시 가나다 할게요. 바로 밑에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갈색 책이라고 합니다. 역사교육 첫걸음 그냥 첫걸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3개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옆에다가 가나다라고 쓰세요. 가나다. 그래야 제가 이따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기가 편합니다. 가나다. 그 다음 한국사로 오면은 거기 세특 새로 쓴 한국사 특강 그 다음에 뿌셈 뿌리 깊은 한국사 셈 깊은 이야기 뿌셈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 시민의 한국사 시민사 요거 3개 그럼 위에 가나다니까 요거는 가나다 라마바 세컨드 도서입니다. 다음에 중국 세계사는 하나 둘 셋인데 5번째는 서양사 강좌 정도입니다. 서양사 강좌 여기서 한때 몇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가나다라 마바까지 했으니까 4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1에서 7그룹이 필독도서 기본도서고 조금 이제 불안하니까 부분적으로 봐야 되는 게 그 가나다에서 4까지입니다. 나머지 책은 3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1그룹, 2그룹, 3그룹 그렇게 나누셔도 되고 이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뭐 아틀라스 뭐 저기 중국산이 뭐 아틀라스 서양산이어서 이걸 말고도 책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 합치면 그냥 8만 대장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셔야 될 주요 수험 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수험 도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7개 도서는 제가 연구실에 있기 때문에 저 옆에 맞은편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책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처음에 1번이 역사교육의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은 읽으시라고 많이 있겠지만 청록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앞이 청록책으로 되어 있죠.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1페이지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내용과 방법은 이렇게 생겼는데 녹색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록책, 녹색책. 역결혼의 필독도서 요것이 2개. 다음에 한국사도 2개죠. 하나가 한통. 표지가 아마 지금 이렇게 저작해서 타기하셔가지고 마지막 개정판, 사정판 나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한통. 팩트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길잡이는 상하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선 말기까지, 그러니까 19세기 세도 정치까지 합시다. 개항부터는 이제 학원이에요. 그래서 상권만 갖고 왔습니다. 그냥 길잡이. 그래서 상권은 이렇게 연두색이고 학원은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그냥 편의상 한 권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서계, 동계, 한증 그렇게 되겠죠. 서계는 노란 책이고 이렇게 생겼고 단일 도서로선 출제 제일 많이 됩니다. 서계. 오케이. 예. 그 다음은 동계. 이제 그게 개정판이 나와서 신동계라고 하는데 약간 연두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차피 보실 책이기 때문에 간단한 친구만 소개시켜 드립니다. 1권 1번에서 7번까지. 마지막으로 한중. 한중은 아편전쟁 이후 근현대사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한테 일단 권해드리는 거는 7대 도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됩니다. 간혹 다른 책, 2군 아까 가나다군 그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뭐 어쩌다 한두 문제고 기본적으로는 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 사이에 그런 강의실마다 좀 불확실한 담론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저는 서계를 계속 강조하는데 어떤 클래스에서는 어떤 또 스터디에서는 서계는 더 이상 안 나와. 다른 거 서양사 강의 봐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가 4년 전에 그런 얘기가 돌아서 그쪽은 서계를 거의 안 맞는데 다 망했어요. 그래서 서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러기 또 우리 교실 출신들이 이것을 봐서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뭐랄까 현장적으로 검증받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 나오고 우리 교실 여러분 선배들이 손해를 봤다 그러면 제가 다른 식으로 하겠죠. 그러나 출제 경향을 보면은 일단 요 7대 도서부터 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은 조금 부족해서 나머지 가나다군도 해야 되겠는데 가나다군은 부분적으로만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그거는 이제 프린트로 해서 나눠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크게 1, 2, 3, 4군이 있고 가나다군 크게 그냥 1그룹, 2그룹 있고 크게 3그룹까지 있다 그랬죠. 이걸 조금만 더 제가 판서를 해드릴게요. 공부하시는 여러분 요령 때문에. 이걸 편의상 1에서 7까지 있는 1그룹이라고 합시다. 요 뒤에 2그룹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3그룹이 있습니다. 3그룹. 어떤 스터디에서는 이것 전부 다 하고 특히 3하고 2를 강조해서 이게 책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8만 대장령 스타일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시간 많이 걸려요. 평균 합격 기간이. 그래서 저는 그 반대되는 이런 막 거점주의가 더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요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요.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2그룹에서는 핵심되는 부분들 그것만 이렇게 몇 개 하시면 돼요. 아까 가나다라는 그런 걸 말합니다. 원래 그 한국사, 길잡이, 시민사 등이 다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세트 그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시민사가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 세특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직은 길잡이가 유효해서 제가 길잡이를 이쪽에 편입시키고 나머지 시민사라든가 세특은 부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가 있겠죠. 이쪽 여기 3그룹에 있는 거 그냥 저기 면이 아니라 그냥 선으로 어쩌다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선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공부하시고 우리 수업도 그렇게 되고 이것을 하나의 산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도 올라가고 저렇게도 올라가고 해서 크게 대여섯 번 1년 단위로 반복한다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점 중요한 거 위주로 하는 거고
이 반대되는 게 뭐냐면 vs 망라주의예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1, 2, 3 없이 한꺼번에 다 해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리고 경쟁력이 약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 단위로 볼 때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그 두 그룹을 비교해 보면은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컷에서 차이가 5에서 7점 정도 차이가 나요. 계산해 보면. 그래서 우리 교실에서 예를 들어서 컷이 55다 하면은 실제 컷은 50 정도로 나오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권장하고 우리 교실에 수천 명이 되는 현직 교사들, 10,000명이 넘는 여러분 교실 선배가 다 이 길을 가서 보모도 당당히 합격하시고 잘 계시기 때문에 검증받은 겁니다. 그리고 1, 2년 전에는 서울 수석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이 바탕을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저도 뭐 이쪽으로 돌아오거나 다른 걸로 할 텐데, 고맙게도 여러분 교실 선배들이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시간도 절약하고 전략적으로 하셔서 합격들 많이 하셨으니까 전국 국공예배 최소한 역사교사 한 분 이상은 우리 여러분 교실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것이 이제 수업에도 반영되는데, 그거는 이따 강의 안내 그런 거 할 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 속에서 무슨 책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무슨 책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요 스타일이 우리 수업에 반영되는데, 거기에 입각해서 만든 게 이제 총 결론이 나온 게 제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눈에 익으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재거든요. 이렇게 신정판인데 2, 3년 한 번씩 바꾸거든요. 출제 경향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요거는 거점주의에 따른, 그래서 1그룹, 2그룹, 3그룹을 출제 경향에 맞게 제가 재조직한 겁니다. 이 기본 교재 90% 이상 소화하시면은 수석까지도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교재의 내역까지 한꺼번에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그래서 1그룹 다 들어가 있고 2그룹, 3그룹에서도 핵심 되는 건 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보다 하세요. 만약에 제가 8만 대장경 스타일로 하면은 교재 이거보다 4배 이상 두꺼울 거예요. 힘듭니다.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임용고시입니다. 임용고시. 그냥 학문도 아니고 수능도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까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출제 경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제 서서히 우리가 공부 방법으로 조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됐고 여기서 나온다까지가 출제 경향이고, 그럼 이러이러한 책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망라주의 8만 대장경을 하지 말고 거점식으로 이렇게 하라. 어느 순간에 공부 방법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걸 좀 세분화한 게 21쪽의 학습 전략입니다. 제가 스킵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제가 하는 거 위주로 보시고 나머지 그냥 읽어보세요. 1차 학습 전략의 3번을 보시면 됩니다. 학습을 단계별로 해서 일단 1단계는 고교 교과서 하세요. 다음에 이제 니은 디귿 핵심입니다. 2단계가 내용과 방법 녹색 책이에요. 한 통, 서계, 동계.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이 이제 그거 이론 약간 까다로워서 청록책, 그 다음에 특강 뭐 등등등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혼자서 조금 하시고 니은부터 해나가다 보면은 디귿은 저절로 눈에 띌 거예요. 아까 말한 1그룹은 통독하시고 2, 3그룹은 저랑 같이 스킵해서 보시면 되고, 모의고사에도 그냥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것만 이제 들으시고
내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강의 그 수강과 관계없이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고교 교과서는 알아서 하시고요. 니은의 내용과 방법 한 통 서계 동계 나오죠. 이 중에 일단 역결은 조금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니까 한 통 서계 동계 중에 하나만 일단 하세요. 시간 나면은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조금씩 보셔도 되는데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 혼자 공부할 때 올 겨울에 한 통은 그래도 두세 번 한번 공부하겠다 해서 무리하지 마시고 거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단계부터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하나는 그러니까 나는 두 개를 잡을래 그러면은 한 통 하시고 서계나 동계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욕심내지 마세요. 나머지 또 봄 되면 또 하시고 그래서 어차피 이거 대여섯 번 이상 보셔야 되기 때문에 뒤에 또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그냥 읽으세요. 읽다 보면은 줄거리가 잡히고 그렇게 됩니다. 시간 나는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따 까먹을 줄 몰라서 여러분에게는 기간제를 하시거나 시간 강사하시거나 학원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시고 시간 나면 나는 대로 하루에 1시간, 2시간 혹은 주말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 그때만 열심히 집중적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체력을 조금 보완하시면 돼요. 어떤 학생이 기간제하면서 서울에서 성남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5시간 걸리는데도 합격하신 분 계십니다. 비결은 그냥 강의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줄넘기를 하루에 여성분인데 몇백 번씩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을 바탕으로 하루에 공부 시간이 1~2시간 그리고 주말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 공항 김포공항 근처에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성이 조 땡희 조 무슨 희 그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거 혹시 까먹을까봐 여러분 중에는 나는 일하느냐고 전일제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도우니까 그 대신 다른 일전 하지 마시고 애들 가르치시고 약간 쉬었다가 공부하시면 됩니다. 충분해요. 하는 데까지 잘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고 4번 한문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문법부터 대개 EBS의 문법부터 하시면 되고 한문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특히 역결혼 쪽이 좋고 문해력이 향상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한문 포기하면은 최소한 4점 날라갑니다. 그냥 적당히 하세요. 한문 아마 가장 급한 거는 한문일 거예요. 한자가 아니라 한문입니다. 영어 I love you, I like you 하듯이 그 문장을 해석하셔야 되는 거니까 한문 단어장 만드셔가지고 잘 하세요. 그 다음 5번 기출문제는 그거 7학년도부터 최근까지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데 기출문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기출문제는 그거 뭐랄까 이제 출제 경향도 알려주고 또 하는 데 나침반이 될까 공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기출 쭉 풀지 말고 한 10분 정도 보면은 감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기출과 관련해서 기출 언제 푸는 게 가장 좋으느냐? 답은 내공과 관련됐어요. 내공. 등산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능선에 올라왔을 때 그때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당장 오늘 푸셔도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월, 어떤 분은 여름 6월, 어떤 분은 10월 아마 그렇게 되는데 초수라 하시더라도 9월, 10월에는 좀 푸셔야 돼요.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근데 내공이 약한데 오늘 풀거나 겨울에 풀거나 그러면은 기출의 그 영양소를 다 섭취를 못합니다. 기출을 풀었다 정도의 의의가 있고 그래요. 기출의 맛이 열이나 한 문제당 10 내지 20이 돼요. 10이나 20이 되는데
내공 없이 풀면은 1, 2, 3밖에 못해요. 비타민 A, B, C, D, E, F 다 들어있는데 비타민 A, B밖에 못 먹는다고요. 그래서 기출은 함부로 풀지 마시고 내공이 좀 생겼을 때 그때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누구든지 한 번은 내공과 관계없이 보셔야 돼요. 기출. 그렇게 그 두 개. 기출은 내공 있을 때 풀어라. 두 번째는 공부 방향을 잃을 때 문제라도 10분만 읽어보면은 공부 방향이 생기니까 기출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다음에 그 6번 난이도는 대개 중상급을 표준화하시기 바랍니다. 9등급으로 나눴을 때 4등급 정도죠. 해발 1000 정도로 치면은 베이스 캠프를 한 700이나 600에 차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2015년도에는 조금 쉽게 나온 쪽이 있습니다. 쉽게 나오면 컷만 올라가지 아까 말한 이런 다이아몬드는 그냥 계속돼요. 컷만 오르고 내릴 뿐이지 저렇게 그 컷에서 그냥 빡 터지게 서로 경쟁하는 거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선이 해발 400에서 싸우느냐 해발 1000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험 문제는 변별력이 없어요. 누구나 쓰기 때문에. 그래서 중상 정도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시고 밑에도 조금 공부하시고 상하, 상중 그것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상 정도의 포인트를 맞춰서 그걸 기반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 바랍니다.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는 최소한 5년 정도는 보셔야 돼요. 2015년에 쉽게 나와서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2016년에 교과서만 갖고 공부했거든요. 이상한 남론 이제는 9대 도서, 7대 도서 안 봐도 돼, 교과서 안 봐도 돼 그랬는데 그 그룹은 다 떨어졌어요. 그 선배들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기 난이도는 5년은 보셔야 됩니다. 베이스 캠프는 중상에 차려라. 그 다음 7번하고 8번 은근히 중요합니다. 7번은 체력이고 8번은 멘탈이 돼요. 체력과 멘탈 둘 다 중요합니다. 자동차로 치면은 우리 수험도서가 자동차면 이걸 몰고 가는 휘발유에 해당돼요. 아무리 벤츠라 하더라도 휘발유 기름이 없으면은 운행이 안 되죠. 체력이 딸리면은 내공이 아무리 있어도 생각이 안 나요. 저도 밤늦게 하다가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면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체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단위로 생활하실 때 시간표에 체육이 들어가야 돼요.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등산이나 그 실내 스케이트를 타거든요. 아니면 걸어가고 어제도 여기 2차 봐주면서 지하철에 내려서 한 30분 집에까지 걸어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넘버원은 사실 체력일 거예요. 결국 체력 싸움이에요. 체력 싸움. 두뇌 싸움이 아니라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 못자는 게 멘탈이에요. 체력하고 멘탈은 절반 이상은 겹쳐요. 같이 있어요. 손바닥, 손등처럼. 그러니까 손바닥이 아프면 손등도 안 좋겠죠. 그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10년 전까지는 멘탈 걱정을 안 했는데 여러분 너무 귀하게 크셔가지고 조금만 어쩌다 모의고사 뭐 딴 횟수보다 많이 틀리면 무너지시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멘탈 강화하시고 멘탈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멘탈 약하면 쫄아요. 쫄아가지고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체력이 약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고 다음에 멘탈이 약하면은 쫄아서 시야가 좁아지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은 상호작용, 특히 체력이 약할수록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력을 강화하면은 멘탈이 많이 보강돼요. 이것도 제가 약간 별건 아닌데 그냥 그림으로 조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요게 체력이고 요게 멘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꽤 많이 겹치는데
체력 고유한 부분이 있고 멘탈 고유한 부분이 있어요. 체력하고 멘탈하고. 근데 체력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거 은근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중간 정리 한번 해볼까요? 1시간 단위로 엎치락 뒤치락 한다. 두루두루 공부하다가 하는 데까지 하다가 두루두루 하는 데까지 하다가 시험 본다.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다. 팔만대장경 망라형으로 하지 말고 거점형으로 공부하라. 경쟁력이 향상된다. 이거보다 평균 5점에서 7점 올라간다. 이거 실증적으로 검증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체력 멘탈 이것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순수 체력 부분, 순수 멘탈 부분도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더 많지만은 그래서 멘탈 관리도 하세요. 의외로 이렇게 체력이 뛰어나도 멘탈이 약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쫄아요. 모의고사 예를 들어서 어떤 여학생이었는데 모의고사는 전체적으로 인강, 직강 합쳐서 몇백 명 볼 때 1등이에요. 근데 시험 볼 때 쫄아요. 그 전날 멘탈이 약해서 밤을 샌다거나 잘못 쓴다거나 그래가지고 아주 고생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름은 좀 말하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멘탈 관리 잘 하세요. 대개는 운동하면은 절반 이상은 해결됩니다. 근데 멘탈은 좀 따로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정 힘들면은 주변의 선배 아니면은 목사님 또 스님 같은 이렇게 좀 종교적인 분 멘탈 다 강하시잖아요. 무당은 안 돼요. 무당이나 점집은 안 됩니다. 아주 곤란하고 멘탈 무너지고 와요. 탁 보면서 너 보자마자 넌 안 돼. 뭐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스님이나 목사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넌 안 돼 그런 얘기 안 해요. 무당은 해요. 그래서 거기 가지 마세요. 점처럼 합격한 다음에 가세요. 네. 그래서 종교인이나 여러분 괜찮은 선배들 있죠. 그분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자기만의 시간, 산책 그런 거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산책하면은 멘탈 회복되고 체력도 강화되고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산책하면은 역교는 좀 많이 올라가요. 네. 이렇게 할 때 한번 해봤어요. 네,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를 좀 정리하면은 단계별로 하고 당분간은 한 통 석에 동계하고 어느 정도 인지 구조가 임용고시로 전환되면은 역결혼 내용과 방법도 보고 3단계로 넘어가시라. 한문 공부도 웬만하면 오늘부터 EBS 강의 보시라. 기출 문제는 적당히 잘 활용하라. 베이스 캠프는 해발 700 정도 되는 중상고지에 차리셔라. 그다음에 체력, 멘탈 잘 하시라. 그렇게 되는데 현재로 제가 지금 거의 한 4, 50번 했는데 아직까지 랭킹 1위는 체력입니다. 제가 볼 때 임용고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체력 싸움이에요. 체력 싸움. 체력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두 개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라.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출제됐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라. 양쪽에 걸리는 게 거점, 7대 도서 중심으로 거점별로 공부하라. 팔만대장경 망나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어떤 극단적인 루머가 10월, 11월에 돌 때 절대 믿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석에 안 나온다. 서강만 봐라. 그러니까 석에 나와요. 또 옛날 교육과정은 안 나온다. 현행 교육과정만 나온다. 그래서 웬걸 교수의 먹기 옛날 교육과정도 나왔어요. 또 이번에 2차 대전 정화신 분들 하니까 2차 대전 봐라. 또 스페인 내전 봐라. 그런 단원들이 되는데 그 단원의 100%는 아니고 99%는 다 거기 위험한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가장 제가 좀 짜증냈던 게 석에는 이제 안 나온다. 아니에요. 석에 단일 서적으로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작년에도 베리길리우스 석에서 나오고 올해도 석에 7대 도서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루머에 속지 마세요. 솔깃해가지고 이렇게 괜히 2차 대전 전체주의 뭐 스페인 내전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다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공부 방법, 그러니까 출제 경향 공부 방법 됐죠. 1시간 단위로 싸웁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싸웁니다. 다음 두 번째는 거점주의로 공부하라. 자, 세 번째는 이제 강의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23쪽에 나올 거예요. 23쪽. 내용 정리반, 수험도서반, 특강반, 문풀, 기출, 모의고사, 총정리, 2차 대입반 그렇게 돼서 2차를 빼면은 1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우리가 임용고시라는 산을 임용고시 준비라고 하는 산을 저랑 같이 7번 등산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동쪽으로, 한 번은 서쪽으로, 또 동남쪽으로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반복 학습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학생은 합격 수기에 서계만 17번 읽었다. 다른 것도 읽었지만 서계만.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 학습이에요.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는 반복 학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7번인데 기초가 내용 정리반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재 가지고 합니다. 거점주의에 있는 1그룹, 2그룹, 3그룹이 다 들어가 있어요. 1월하고 2월입니다. 학생들의 선호도 오면 이게 아마 공동 1일 거예요. 문풀하고 요거하고 선호도가 비슷합니다. 내용 정리반 제 기본 교재 가지고 해요. 요것만 열심히 해도 합격하고 서울 여의도 중학교에 근무하시는 어떤 분이 그냥 자기는 기본 교재만 계속 봤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이제 수험 도서는 사전식으로 하고. 이래서 내용 정리를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된 게 수험 도서인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1그룹, 2그룹, 3그룹 여기서 다루는데 1그룹의 1번에서 7번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같이 통독하고 같이 스타디 하는데 항상 제가 발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쭉 문단 나눠드리고 핵심해주고 요거 출제되니까 요건 암기하세요. 요건 맥락으로 기억하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하고 그냥 저랑 같이 3, 4, 5, 6, 4그룹에 걸쳐서 1그룹은 통독하고 나머지 2그룹이나 3그룹은 중요한 것만 골라서 제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핵심되는 페이지만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거점주의 위주로 하되 2그룹, 3그룹은 필요한 것만 프린트보로 요약해서 제가 혼자 읽어요. 같이 읽는 게 아니라 칠 대 도서만 같이 읽고 여러분하고 나머지 저 혼자 읽어서 요약해서 나눠드리거나 시민사 같은 거 꽤 두꺼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그룹도 적당히 한두 개는 나눠드리고 그러고 정 안 된 건 나중에 모의고사에 반영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등등. 수험도서관은 말 그대로 책 읽기예요. 같이. 그래서 1그룹은 모두 있고 2그룹, 3그룹은 요약해서 한다. 그걸 하고 동시에 3, 4, 5, 6, 4개월은 여러분 감을 잃지 마시라고 모의고사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봅니다. 실력관리 특강 모의고사인데 이거 학생들이 생각보다는 선호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 합격수기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거 한 달에 한 번씩은 감각을 잃지 마시라고 특강반이 들어갑니다. 내용 정리반은 1월, 2월. 수험도서반 특강반은 3, 4, 5, 6. 그 다음에 7, 8에서 9월 초까지가 문제풀이반. 대개 9주 내지 10주 코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문제를 쭉 내서 내용 정리 수험도서 특강반에서 배운 거를 제가 나름대로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거기에 답을 쓰시고 거기다 이제 개인적으로 완성하면은 아주 중요한 서브 노트가 돼요. 그래서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서브가 없어서 걱정일 텐데 이 문제 풀이하게 되면은
한 4, 500 내지 3, 400 이상 되는 좋은 서브노트가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거 하게 되면은 한쪽에는 기본 교재 내용 정리반 교재가 하나 있고 한쪽에는 문제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2대 서브가 생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장에 가서 보면은 3분의 1은 내용 기본 교재 보고 있고 또 3분의 1은 문풀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들어가지만 여러분 교실 선배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나머지 3분의 1은 또 다른 뭐 서계를 보거나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풀을 끝나면은 3, 4주 내지 기출풀이를 쭉 합니다. 예전부터 그 예전에 사지선당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답으로 바뀌어서 9, 7학년도부터 해서 쭉 다룹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를 10회 내지 10일 해봐요. 실제하고 똑같이 보고 보통 모의고사에서는 대략 20문제 정도 이렇게 나와요. 제가 뭐 쪽집게 도사나 무당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만든 거점도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그 안에서 출제되시더라고요. 내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교수님들도 자기만 알고 계시는 거 내면은 그 학교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지 전국적인 임용고시가 아닙니다. 우리 인고는 보편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교수님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지식의 구조하고 여기에 있는 1그룹, 2그룹, 3그룹 거점주의, 망나주의가 아니라 팔만대장경이 망나주의, 거점주의 그거 입각해서 내시니까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한 4, 5일 정도 1년 동안 배운 거를 쫙 정리해드리는 총정리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마지막 파이널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보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2차반 준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옆교실에서 2차반 시연 위주로 지도하고 같이 하다가 시간 내서 와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차는 조금 먼 얘기니까 일단 총연이까지가 되게 강의 안 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굳이 말하면 체력 싸움이면서 팩트 싸움인데 여러분이 팩트 1차 보고 나서 이제 팩트는 없어도 되는데 아닙니다. 1차는 손으로 쓰는 팩트이고 2차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 2차도 팩트를 알아야지 되니까 임용고시가 13개월 코스예요. 올해 1월에 시작하면 내년 1월에 끝나요. 1월 초에 시작하고 내년 1월 중순에 끝나요. 13개월 코스예요. 그래서 팩트와 체력은 13개월까지 가는 거니까 장기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 정리, 그다음에 수험도서, 특강, 문풀, 기출, 모의고사 총정리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패키지로 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선택해서 내용 정리만 듣고 그다음에 뭐 문풀로 오시거나 아니면 모의고사만 듣거나 아니면 내용 정리 좀 들었으니까 수험도서부터 하겠다 해서 3회로 오시거나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코스가 있으니까 본인의 내공에 따라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겨울 잘 보내세요. 강의를 들으시건 혼자 하시든 간에 겨울을 잘 보내시고 혼자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통 동계 서기부터 쭉 하셔가지고 탄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했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 했고 거점주의 그 다음에 강의 안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각 코스별로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고 학생들의 수강 후기들이 코스별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읽기가 부끄러우니까 여러 아마 24, 25에서 쭉 수강 후기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27까지 아까 말씀드린 7개 코스하고 그 다음에 수강 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8쪽에는 제 강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거보다 하시고 그냥 혼자 읽어보세요. 제가 읽기가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냐면은 32쪽을 좀 보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32쪽을 보시면은 이제 지금까지 나온 올해 26학년도까지 해서 쭉 한번 이제 해봤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일을 볼까요? 감정일, 설명의 감정일을 보면은 06081518에서 중요한 거는 나온 데서 또 나온다.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안 나온 것도 많아요. 그것만 조금 주의하세요. 학습을 보면 맨 마지막에 교사 교육과정 이번에 나와서 26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것도 있고 중요한 거는 계속 나오고 그래요. 한국사나 그다음에 세계사 마찬가지니까 잘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보탬이 되시라고 거의 끝났습니다. 41쪽으로 보면은 여러 합격 그 수기가 있어요. 공부하시는데 똑같이 따라서 하지 마시고 자기 입장에서 재구성해 가지고 여러 수기의 장점을 보시고, 이게 제 카페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 카페에서만 몇 개 뽑아 주신 것 같은데, 학원에서 카페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잘 안 되면 학원에 연락하시면은 가입됩니다. 거기 합격 수위가 엄청 쌓여 있을 겁니다. 중간에 뭐 날라가서 뭐 한번 어디 빠진 것도 있기 좀 꽤 많을 거예요. 수석한 학생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41부터 시작해서 47까지 쭉 합격 수기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48쪽에서 아마 끝날 거예요. 48쪽 합격 수기 잘 읽어보시고, 그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 디테일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됐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간단한 어린이예요. 그냥 두루두루 하는 데까지 하다가 시험 보실 것.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망나지로 하지 말고 팔만대장경 하지 말고 거점주의로 하라. 1그룹 위주로. 그래야 짧아지고 경쟁력도 올라갑니다. 비교해 보면은 거점주의가 컷이 5점에서 7점 높아요. 반드시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체력 단련 잘 하시고, 그다음에 강의는 자기 내공에 맞게 알아서 잘 하고, 강의 후기나 그다음에 합격 수기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에 맞는 그런 걸 찾아서 잘 활용하시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략 아마 1시간 정도 됐을 텐데요. 우리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과거, 공통의 과거가 있죠. 그러니까 그 과거 때문에 현재를 같이 하고, 다시 현재 속에는 여러분 역사 교사를 꿈꾸시는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속에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속에 과거, 미래가 같이 있죠. 역사로 묶이는 여러분하고 저게 공통점입니다. 역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국어를 전공했으면 못 만났을 거예요. 또 교사, 역사 교사가 아니라 다른 직업, 그런 거 신문 기자 그런 걸 하셔도 못 만났겠죠. 소중한 인연이에요. 비록 현재를 같이 하지만 과거와 미래도 같이 하고 있죠. 오케이. 예. 그래서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교사가 많을수록 좋아요. 제가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은 두 가지만 사실 권유하고 싶어요. 모든 그 교사이면은 공채로 뽑아, 사립도 공채로. 그다음에 보수 체계, 초임은 현재보다 1.5배, 조금씩 올라가면은 현재보다 최소한 두세 배 정도. 전 그러면 우리나라
30년 내에 좋은 말로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정치가나 대통령이나 누구 할 때 보는 지표의 하나가 그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크게 신경도를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사립도 공채로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좀 페이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말로 좋은 나라가 돼요. 근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 할 수도 없고 역량이 안 되니까 좀 아쉬워요. 네, 여론 볼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됐을까요? 그냥 공부하실 때는 체력과 멘탈을 바탕으로 거점주의로 공부하시라. 여기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하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체력, 멘탈 중요해요. 공부 방법도 중요합니다. 뭐 아틀라스 이런 거, 첫걸음, 뭐 시민사 통독하지 마세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시민사 나왔을 때 저 시민교육 역결혼 한종훈 선생님 그거 나왔을 때 그거 그냥 2달, 3달 파는 그런 클래스나 스터디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나올 문제 딱 하나더라고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따 스터디별로 그런 이상한 소문이 들어요. 이 책 반드시 나온다 그러는데 100개 중에 하나 정도만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체력과 멘탈을 바탕으로 거점제로 공부하되 여기에 대해서 좀 이상한 방해되는 루머가 돌 때 흔들리지 마시라 그런 겁니다. 옛날 교육과정에서 안 나와. 서계에서 안 나와. 이번에는 2차 대전 전공하신 분이 나와서 2차 대전 꼭 나와. 그거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위험한 말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대신 이제 귀납적으로 대체로 이렇게 하면은 되더라. 그래서 최근에 서울 수석도 했고 현 무슨 낭자예요. 또 작년에도 서울, 군산, 뭐 대전 같은 데 많이 합격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받은 거니까 뭐 먼저 다른 길도 있겠지만은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이 최선이다는 그런 거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헤어질 시간이네요. 서로 인사하고 헤어집시다. 하늘로 셋하고 인사하면 되는데 저는 항상 모두 합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에너지를 여러분한테 후하고 불어주니까 웃지 마세요. 자, 인사할 준비합니다. 하나, 둘, 셋. 모두 합격하세요. 상스러운 기운을 드릴게요. 그래서 안녕. 열심히 공부하세요. 예.